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6월 23일인데요. 이슈 체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빠졌습니다. 오늘도 그냥 증시가 또 폭락을 했고, 그냥 속절없이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때도 오버슈팅이 나오잖아요. 지금 반대 현상입니다. 밑으로 오버슈팅인데 수급 때문에 그래요. 수급 때문에. 지금 오늘 코스닥에서도 반대 매매 많이 나온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신용장구가 급감하고 있고요. 오늘 개인들 손절매가 나와버렸어요. 어제도 막판에 나왔는데 보시면 코스닥 개인들 요거 보이시죠? 막판 손절매, 녹색선, 요게 개인 매도거든요. 요걸 외국인이 싹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오늘 하루 종일 개인들 손절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개인들의 매도가 결국 출회되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고,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내일 오전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나오고 나서 좀 반등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지금 혼자 폭락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좀 수급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버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아웃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마치 코로나 때도 이런 모습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비슷해요. 급락장에서 이게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나오는 그런 하락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하락이죠. 근데 그거를 결국 이제 오늘 뭐 외국인이 판 것도 있지만 개인들의 손절매가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오늘 뭐 다 빠졌습니다. 오늘 통신주만 좀 올랐고요. 그나마 오늘 네이버가 좀 버텨가지고 인터넷 좀 강했고,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버티긴 했어요. 일부. 오늘 IT는 뭐 하이닉스는 정말 이렇게 싼 가격까지 오긴 오네요. 결국에 하이닉스도. 예.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구간까지, 뭐 역사적 거의 저점까지 온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상. 그 정도로 지금 많이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주들도 아침에 오르다가 오후에 다 밀려버렸고요. 자동차 대표주도 오르다가 오후에 밀려버렸고, 뭐 그나마 덜 빠진 거죠. 뭐 이게 백화점도 많이 빠졌고, 안 빠진 게 없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정유주로 좀 올랐었잖아요. 근데 국제유가 급락하니까 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빠졌고, 뭐 기업들이요, 이렇게 멀쩡한 게 없어요. 그냥 좀 오르다가 다시 다 급락하고요. 조선주에서는 케이프, 근데 이건 말씀드렸어요. 케이프는 어제 한번 분석해드렸죠.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이 회사였나? 케이프 아니죠. 이름이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회사 아니었죠. 이름이 헷갈렸어요. 이거는 실린더 만드는 회사죠. 엔진 실린더. 이것도 약간 조선주예요. 조선주. 케이프 투자증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다릅니다. 요건 제가 좀 헷갈렸네요. 아무튼 오늘 뭐 보시다시피 다 급락을 했습니다. 조선 기자재도 오전에 올랐는데 반도체 여전히 오늘도 초토화됐고요. 못 버티네요. 그냥. 멀쩡한 기업들 다 밀려버렸고, 은행, 면세점. 근데 오늘 뭐 다 빠졌는데 제일 많이 빠진 게 이제 원숭이 두차 관련주들. 최근에 녹십자 MS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조심해야죠. 관심도 갖지 마세요. 무상증자 테마, 원숭이 두창 관련주 접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려도 차라리 반도체 이런 데 물리세요. 차라리 이런 데서 물리면 답 안 나와요. 복구 안 됩니다. 진짜. 코로나19 이쪽도 마찬가지고.
아예 접근하지 마시고 사료주도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안 보는 게 좋아요. 제일제당은 괜찮죠. 뭐 제일제당은 뭐 사료도 하지만 워낙 좀 단단한 기업이니까. 근데 웬만한 사료주 안 하시는 게 좋고. 농업주 오늘 다 폭락했잖아요. 왜냐면 국제 밀가격이 급락했어요. 6개 그동안 버티던 애들 있죠. 다 폭락했습니다. 해운주도 빠지고. 지금 그나마 버티던 기업들이에요. 2차전지 장비 오늘 폭락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폭락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시장에서 제일 잘 버티는 애들마저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증시 바닥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미에 이제 버티던 주도주들까지 다 폭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 현상이 오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빠지는 거 보면서 진짜 대장주까지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게 뭘 보기가 힘들 정도고, 뭐 게임주도 오늘 그나마 NC가 버텼지만 위메이드가 신작 게임 뭐 실패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그냥 초토화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준 아시죠? 어제 그 대규모 공급 계약 맺었는데 빠져버리잖아요. 오늘 무증 결정했더라고요. 근데 하기는 일단 변동성 크고, 여기 LNF가 9%, 에코프로비엠이 9%. 이게 이 그나마 버티던 기업들이에요. 코스모학은 저번에 전자공시 우리 한번 봤죠. 그래서 오를 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지금 급락하니까 기회가 또 오겠죠. 이게 폐배터리. 이런 주도주가 끝난 건 아닌데 많이 오를수록 조심은 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은 뭐 많이 오른 게 악재예요. 악재. 그래서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몇 개 빼고 다 폭락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오늘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뭐 시장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지수는 지금 정상은 아니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인데 환율도 오늘 1,300원까지 한번 넘어갔죠. 보시면.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오늘 약간 매도에서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왔고, 내일 아침에도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내일 아침에 예상 호가를 봤는데 코스닥 종목들이 하한가가 있으면 거의 반대 매매예요. 그러면 바닥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는 조금 긴장하시고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개인들 신용 매물이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장이 망가지잖아요. 만약에 그럼 V자 반등 나와요. 이렇게 신용으로 이렇게 쭉 폭락을 하면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보통 나옵니다. 저는 안 그러길 바랬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여 버렸어요. 시장. 옛날에 그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그냥 오하다 무너졌는데 그러다 V자 반등 사실 나왔죠. 지금 그런 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먼저 그 전자공시부터 좀 먼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좀 순서를 바꿔서. 오늘 테크잉이 이런 좀 안 좋은 환경에도 그래도 자사주 매입을 결의를 했고, 금액은 작지만 테크잉도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넥스틴 아시오에도 반도체는 공급 계약 체결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 매출 비중은 한 11% 정도 되는 큰 금액이 수주가 좀 됐고, 그리고 오늘 요게 그 최광식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 올린 건데, 머스크라는 세계 1등 덴마크의 해운사예요. 뭐 HMN 같은 기업이죠. 이 회사가 메탄올 선박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인데 메탄올로 이제 연료를 쓰는 거죠. 이 선박을 발주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12척을. 성과도 작년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조선주들은 지금 철강 가격 떨어지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수주가 잘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보면서 좀
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좀 키워서. 자, 오늘 이제 CJ 제일제당하고요. 뭐뭐 있냐면 파트론, 에이펙트,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백산, 하이닉스, 덴티움, HPSP. 요건 뭐냐면 그 신규 상장 이제 앞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공모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청약이. 그리고 이제 시황 하나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CJ 제일제당은 이제 하나금융의 심은지 연구원님이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목표 주가 62만 원 유지했고요. 시장 기대치 좀 상회할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 좀 있지만 그 견조한 가공식품 및 바이오 시장 호조에 기인해서 호실적 이어질 것 같다.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했어요. 요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가점과 잘하고 있고, 바이오 쪽은 사료 사업이에요. 이게 바이오가 라이신 같은 거 사료인데 이게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재료비도 부담은 커지는데 가격을 계속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좋은 것 같고, 내년에 곡물가가 하락을 하면 가공식품 쪽은 좋은데 바이오 사업, 사료 사업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있지만 일단 그런 거 감안해도 내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기우다. 왜냐? 가공식품이 반대로 좋아지니까. 그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일제당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파트론은 요즘에 안 좋은데 왜 안 좋은지 이유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가져왔고, 당분간 좀 주가 오르긴 쉽진 않아요. 목표 주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거 카메라 모듈인데 왜 안 좋은지는 답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게 스마트폰이 지금 많이 줄었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중국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주문 축소가 들어갔어요. 이래서 영업이익이 48%나 감소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연간 실적도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좋아요. 자동차 메타.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시죠? 한번 주가 확 올라간 적 있잖아요. PER 지금 13배로 좀 싸진 않아요. 비싸졌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좀 비슷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파트론도 요새 그냥 수직 낙하하는 게 잘 버티다가 그 실적 우려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 쪽. 근데 이렇게 떨어져도 주가가 싼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익이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요때 대주주가 매입도 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붙어가지고 급등했죠. 근데 그때 한번 제가 기억이 나요. 밸류에이션상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때 여기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빠졌고. 근데 사실 10,000원 이하는 매력이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너지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안 좋다고 하니까 주가가 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 기업과 비슷한 게 이제 MC넥스 같은 거죠. 작년에 똑같죠. 그리고 좀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파실 필요는 없지만 그 스마트폰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한두 달은 더 걸릴 것 같고, 저는 이쪽보다는 만약에 뭐 투자를 한다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다 폭락을 했잖아요. 그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은 해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다 그쪽이 더 낫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쪽 좀 물려 계시다면 소부장 쪽으로도 한번 교체도, 그러니까 반반이죠. 반반. 무조건 100%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반대 상황도 많이 나와요. 진짜 뭐 갑자기 이쪽이 더 급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반도체 소부장이 더 싸고 수요는 확실히 더 좋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이 옛날엔 못 샀어요. MC넥스가 이렇게 빠질 때 소부장은 여기 있었거든요. 뭐 교체를 못해요. 근데 얘네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뭐 아시죠? PSK도 기억나시죠? 그냥 수직으로 빠져버렸어요. PSK, 뭐 솔브레인,
부터 해가지고 그냥 우르르 빠집니다. 원이 QNC 기억나세요? 그냥 망가져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하긴 되게 좋아요. 제가 아침에도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차라리 하이닉스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린 것도 하이닉스는 그래도 확실한 수요 기반이 있잖아요. 경쟁 강도도 강하지 않고. 근데 주가는 우려감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한번 교체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많이 물려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앞으로 가망도 별로 안 보이고. 근데 그런 기업을 물려 계시면 차라리 확실한 수요 산업 있잖아요. 그런 산업에서 좀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과감하게 한번 교체하는 것도, 이거는 그냥 정답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액션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다 폭락 그랬더라고요. 그냥 버티던 기업, 뭐 이오테크닉스도 기억나시죠? 얘도 진짜 잘 버티던 기업인데 와, 완전히 망가져 버렸더라고요. 순식간에. 이 정도로 그냥. 아이원스도 그죠? 아이원스, 프로텍, 뭐 그냥 나만 하질 않아요, 기업들. STI, 우리 다 예전에 봤던 그 소부장 기업들, STI 그냥 90도 각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는. 그걸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교체 매매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와버렸습니다. 기업들이 반도체 쪽으로 교체할 수 있는. 에이펙트는 반도체 회사인데, 이게 IR 협의회 이제 김경민 연구원이 자료를 적었고,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테스트하는 회사예요. 검사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거 이제 패키징은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하이셈이란 이름으로 설립을 했다가 이름을 바꿨고요. 예,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그 반도체를 칩을 만드는 과정은 전공정,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은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요거를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 이제 부채살 스테이크를 다 만들었어요. 구웠어요. 요게 전공정.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따뜻한 접시에 올려야 되죠. 내놔야 되니까 손님한테. 그거랑 버터를 듬뿍 썰어서 스테이크에 이제 올리고, 소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베이컨을 감아서 소고기 옆에 두는 거. 이런 것도 포장하는 거 있죠. 포장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올려놓고 먹기 좋게. 이거를 반도체 후공정. 스테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그래서 후공정은 어떻게 나뉘냐면 포장, 패키징, 테스트, 검사. 그러니까 포장과 검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접시에 올리거나 주변을 장식하는 걸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포장하는 거, 반도체를 이 웨이퍼 여기서 떼내 가지고요, 잘라 가지고 요거를 반도체 칩이 쓰일 수 있게 포장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패키징, 그리고 마지막에 그 패키징한 거를 검사하는 거죠. 작동하는지. 그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에이펙트는 검사 회사입니다. 여기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90%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오사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패키징을 이제 요거를 후공정을 서비스를 대신하는 거. 그래서 웨이퍼, 여기 설명되어 있죠. 웨이퍼를 분리하는 소잉,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다이싱, 이런 장비를 이오테크닉스가 또 만들고 있고요. 이 분리했죠, 칩을. 그러니까 동그란 웨이퍼에서 칩을 하나 분리를 해요. 이렇게 요 웨이퍼에 이렇게 웨이퍼에 이렇게 선들이 있죠. 동그란 원판에 요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회로선을. 그래서 요 칩 있죠. 요게 칩이에요, 하나. 요걸 이렇게 살짝 잘라요.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기판 있죠. 리드 프레임 같은데 기판이 있어요. 기판. 요거를, 이 칩을요 여기다 올려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어태치라고 하고, 이걸 올릴 때 선으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와이어 선. 그 다음 동그란 여기 칩을 칩 밑에다 숄더볼 기억나시죠? 덕산 하이메트. 요걸로 해서 기판에 올리는 거. 요게 바로 그 범핑, 예, 범핑이라고 합니다. 범핑. 예, 이게 플립칩이라고 그러죠. 플립칩, 우리 FC, BGA라고 그러죠.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범핑. 예. 선으로 연결하는 거 와이어 본딩.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밀봉하는 거.
요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검사하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공정이에요. 하나의 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마무리되면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 회사 이제 근데 투자 포인트는 그 후공정 테스트 서비스 내에서 그 이제 기능 테스트를 하는데, 기능 테스트 위주에서 뭘로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하고 하면서 이걸로 늘어나는 게 뭐냐면 버닝 테스트, 고온이나 온도 있죠. 고온의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이제 반도체가 뜨거운 환경에서 버닝 테스트 요걸 합니다.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있죠. 원래 이 회사는 검사만 하는 회사인데 그 패키징 있죠. 방금 전 포장 요거 하기 위해서 AT 세미콘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나 봐요. 요것도 좀 있었고, 그 비메모리 쪽으로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회사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서 5월달에 MOU, 물론 이게 파기될 수도 있지만 하나 체결했고, 그 다음에 한국 이제 반도체 수출 금액은 요새 반도체 안 좋죠. 증가율은 둔화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게 에이펙트의 PBR 밴드예요. 퍼는 좀 비싸요. 퍼로는 꽤 비싼데 PBR로는 거의 바닥에 왔습니다. 아무튼 에이펙트도 그렇게 회사가 뭐 체질 개선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단 좀 실적이 그동안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비쌌는데 이젠 싸지겠죠.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올해 실적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작년에 27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서 PER이 좀 비쌌죠. 그래서 올해 실적 보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일단 올해 1분기에는 7억 벌었으니까 이거 곱하기 4하면 28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실적이 좀 의미 있게 더 증가하는지. 분기당 20억은 벌어야죠. 그래야 지금 시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다고 하진 마시고, 아 이런 기업이구나, 공부는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사는 합성 피혁 만드는 거 한번 공부해봤죠. 옛날에 우리 그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에 들어가는 합성 피혁, 리복 같은데. 스포츠 신발이 76%입니다.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주요 브랜드가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이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법인이 있고요.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43%나 급증했고, 되게 좋았죠. 그리고 당기 그 최신물산이라고 있어요. 의류회사 중에 이 회사가 흑전했어요. 그리고 이 차량 내장재 중에 폴리우레탄 합성 피혁 제품이 기존의 천연 피혁이나 이런 걸 대체하고 있대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런 이제 합성 피혁 적용 분야가 더 다양화되고 있다.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489억 정도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어요. 투자 매력도는 높다. 차량용 요게 내장재, 신발 요게 합성 피혁입니다. 그래서 백사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도 뭐 주가가 지금 완전히 급락을 해 있는 상태고 퍼가 5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진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선 PER이 5배까지 떨어져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주식을 비중을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좋겠죠.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는 폭락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고요. 빠졌다고. 그리고 아무 걸로 교체하시면 안 돼요. 가장 확실하고 실적 좋고 앞으로 좋아질 그런 섹터나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펙트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에이펙트는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아직은 실적을 검증을 더 해봐야 돼요. 지금 싸다고 할 수도 없어요. 단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회사가 변화는 하겠죠.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괜찮을 때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미리 공부는 해놓지만 지금은 요게 더 낫죠. 요거는 왜냐면 이제 실적은 검증된 기업이니까. 단 이제 2분기 실적은 또 봐야죠. 봐야 되겠지만 워낙 이것도 좀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좀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낮췄고, 하이닉스는 뭐 지금 워낙 빠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상관없고요. 2분기 실적은 기대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2분기는. 3분기가 좀 감소할 것 같고, 재고가 되게 낮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재고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서버도 여전히 양호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서버 안 좋을 걸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가 출시가 연기됐죠. 요게 좀 아쉬워요. 이게 좀 컸어요. 그리고 중국발 서버 주문 축소 악재도 이미 다 나왔고, 그러니까 악재랑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수요 감소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좋고, 중국의 BAT,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오더컷은 연초부터 좀 알려진 내용인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근데 중국이 서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좋아질 겁니다. 중국이 이제 그 데이터 센터 투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서버에 대해서는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서버도 단기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지금 환경이 안 좋으니까 투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사 그래도 지금 주가는 그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요.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건 언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그때쯤 되면 또 주가 올라가 있죠. 이미.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덴티움도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이 안 좋은 장에. 그래서 좀 놀랐고, 2분기 실적 좋고요. 좋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가 둘 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마치 오리온 같은 거죠. 오리온이 러시아, 중국 때문에 올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덴티움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매출액이 52% 성장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이 재개돼가지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했고, 그리고 3분기에 이제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면서 중국도 좋아지겠죠. 앞으로 중국은 이제 치과들과 많이 개원하면서 영업 정상화가 더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좋을 것 같다.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임플란트 회사인데. 그래서 매력적이고, 이게 그 전 세계 임플란트 수요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게 한 200억 개 정도 된대요. 치아가 200억 개인데 그 중에 실제로 임플란트 할 수 있는 좀 약간 수요가 있는 거는 20억 개. 근데 지금 현재 전체 시장이 3천만 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3천만 개 시장이에요 지금. 그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앞으로 커질 게, 그죠? 그래서 무궁무진해요 사실은 임플란트 쪽은.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중국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게 좀 리스크였죠. 근데 아무튼 중국이 회복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덴티움이 가장 뭐 임플란트 3사 중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오스템이 1등인데 횡령사고 여파 때문에 뭐 참 이렇게 자신 있게 하긴 좀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이제 더 악재는 없겠지만 조금 시간 회복엔 시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HPSP는 아직 상장한 기업은 아닌데 한번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HPSP는 그 고압 수소 열처리, 어닐링 장비가 열처리예요. 이게 이오테크닉스도 열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 기업은 반도체고 얘는 수소 그쪽이고, 예, 그래서 이거를 그 고압 수소 형태로 해가지고, 예, 이게 독점 공급하는 장비 업체라고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이오테크닉스가 좀 다른 것 같고, 사실 이오테크닉스는 약간 이제 후공정 쪽에 특화돼 있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주요 뭐 글로벌 회사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회로 선폭이 좀 아까 그려드렸죠. 이 회로 선폭, 요거 이렇게 동그란 웨이퍼에 선을 가늘게 그리면 그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반도체를 만들어내겠죠. 굵게 만들면 이렇게 조금밖에 못하고, 얇게, 굵게, 다르죠? 이렇게 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폭 축소 니즈가 크죠. 예, 그래야 많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미세 공정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삼성전자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근데 단점이요. 이렇게 선폭을 줄이면 누설 전류가 발생한대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특수 물질 하이케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요거를 하면 이 전류를 누설하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요 SiO2 요 대비해서 5배나 더 이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소재를 채택하면 반도체 성능이 또 일부 제한된대요. 그래서 계면거람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이게 작게 만들면 전류가 많이 누설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하이케이 소재를 써야 되는데 이걸 하면 또 반도체 성능이 저하되니까 그걸 막기 위한 또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화된 기업이라 괜찮아 보여요. 그죠? 핵심적인 또 독점 업체고 그리고 기술력도 갖고 있고 이 회사는 3나노 공정까지 가능하대요. 원래 16나노인데 예전 장비는 16나노인데 3나노면 이제 삼성이 이제 막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은 10나노로 하는데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메모리 반도체 공정은 이걸 소재를 사용 안 하는데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저걸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하이케이 소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증착 장비 같은 거 있죠. 증착 장비 하는 회사가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도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괜찮죠. 사실. 그래서 아무튼 올해부터 반도체 고객 사용 매출 발생하고 자율주행차 시장에도 뭐 들어갈 수 있다. 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다른 것보다 공모 희망가액을 반영한 시총이 지금 퍼가요 7배밖에 안 돼요. 진짜 매력 있죠. 이 정도면 싼 거죠. 되게. 그래서 유사기업 대비해서 유사기업 평균이 16.16배인데 만약에 공모가가 이 가격에 결정이 되면 엄청 싸게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 이게 공모 개요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하고 30일 날 수요 예측 결과 한번 봐보세요. 다음 주에 이게 흥행하면 참여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그래서 청약은 7월 6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름이 좀 어렵죠. 이름이 HPSP.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얼마 안 돼요. 매각 제한 주식이 83%니까 16%밖에는 유통이 안 돼요. 이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고민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왜 이렇게 중국 증시보다 못 가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낙인 효과 때문이래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제가 이제 핵심만 추려봤는데 고유가 때문이고요. 일단 첫 번째가 우리나라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기술주, 특히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서 반도체 요새 안 좋죠. 중국 경기 경착륙 되면 어떡하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게 원자재 가격은 지금 꺾이고 있어요. 예, 요거 원자재 지수거든요. 유가 꺾이죠. 그래서 한 가지 좀 부담은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지금 안 좋은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무역수지 지금 적자잖아요. 코스피랑 무역수지랑 같이 빠집니다. 이게 중국은 무역수지가 흑자예요. 지금도. 한국은 거기다 한국은 왜 또 안 좋냐면 금리 올리잖아요.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이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보시면 진짜 좀 열받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이 올해 21%나 빠졌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꼴찌. 나스닥 다음으로 제일 많이 빠졌고요. 6월 하락률로는 세계 1등입니다. 이렇게 혼자 많이 빠졌어요. 홍콩도 이거밖에 안 빠졌는데 대만도 우리보다는 덜 빠졌어요. 상하이는 오히려 6월 달에 올라버렸고 억울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이유들 뭐 이것만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겹치면서 좀 안 좋았다. 다만 고유가 해소되고 있죠. 중국 경기 경착륙 아니죠. 요새 부양책 쓰죠.
그 다음에 기술주 조정 어느 정도 끝나가잖아요. 그럼 더 나쁠 건 없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오늘 보고서인데 한번 보시면 이 보고서인데요. 여기 이제 의미하는 거는 지금 유통업이 왜 어려운지를 나타낸 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와봤어요. 이 표에 명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유통업이 왜 힘드냐? 쇼핑은 하는데 사람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 조각이 8개 있는데 이거를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점점 나눠 먹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이잖아요. 여기 CGV도 있고 뭐 호텔신라 뭐 스타벅스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쇼핑 엔터 뭐 이런 것들인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죠. 쿠팡 뭐 배달의 민족 그죠? 여기가 이제 유통 1.0 2.0 3.0 시공간 극복 이 개인 맞춤화까지 가죠. 마켓컬리 같은 거. 근데 왜 돈을 못 벌까? 핵심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온라인 쪽에서는 이제 쿠팡 중심으로 좀 바뀌는 거는 같아요. 확실히. 쿠팡은 좀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음식료 같아요. 음식 옛날에 신라면. 예. 여기. 그리고 지금 이게 가스활명소인가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인지를 하고 경험하고 확산되고 충성하고 그러다가 좀 약간 이제 빠지다가 다시 재도약하거나 쇠퇴 하는 건데 그 기억나세요? 그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이 반짝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나시죠? 허니버터칩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허니버터칩이 처음에 인지에서 확산되면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이거 입소문 나서 또 확산되고 야 이제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길로 가버렸죠. 경쟁 제품도 너무 많고 근데 오리온은 안 그래요. 오리온이 성공하는 거는 로열티도 있고 오리온도 한번 꺾였었죠. 근데 다시 재도약하고 있어요. 꼬북칩으로 삼양라면 불닭볶음면으로 결국 여기서 쇠퇴가 되느냐 유지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음식료가 성숙산업이니까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고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게 이 업종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흥망성쇠가 이렇게 이어졌다.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이면 뭐 혼자 먹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저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반도체는 독점이잖아요. 아무나 못하잖아요.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죠. 수요는 되는데.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분기 출하량 데이터인데 희망이 보여서요. 이게 스마트폰 이게 계속 줄죠. 이게 작년 4분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원래 올해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연초부터 꼬였죠. 중국 셧다운하고 전쟁 나가지고 이렇게. 근데 3분기부터 터닝 할 거로 보고요. 이러면 이거 반도체도 돌아섭니다. 이게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닥이게. 증가율은 돌렸어요. 역성장 폭이 줄었죠. 그래서 방향은 잡혔고 이제 3분기만 좀 돌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7, 8, 9월 데이터만 잘 나와주면 좋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애플 아이폰 나오고 폴더블폰 나오니까 삼성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잘 됐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뭐 오늘 다 해드릴 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오늘 힘든 하루 너무 고생들 하셨고 진짜 최악의 시장이었고요. 주식시장도 뭐 초토화됐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너무 아프실 것 같고 또 본의 아니게 반대매매 당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다 다르겠지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급락장이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에 오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잘 버텨 주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까지 또 빠질지 그건 모르죠. 아픈데 근데 바닥 찍고 돌릴 때가 가장 정말 아찔해요. 아찔하고 못 견딥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 참고 이겨내 주시면 좋겠고
한국 시장이 그만큼 수급이 좀 취약한 시장이에요. 공매도도 너무 많고 개인적으로 공매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진짜 공매도가 이런 쪽 급락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연기금이 받아주지도 못하고 연기금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잘 못 받아주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좀 안타깝고 이럴 때 좀 자사주 소각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업들이 뭐 아무런 액션도 없고 삼성전자도 강간부 소식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내야 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야죠. 네, 이겨내시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은 흐름 나올 거고 분명한 건 지금 주가들이 너무나 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이 좀 고비 같아요. 오전이. 네, 오전만 좀 잘 넘어간다면 조금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뭐 사실은 제 생일이었는데 아까 이리온에서 많이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많이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죄송하죠. 뭐 저도 제가 죄송하죠. 뭐 이렇게 제가 뭐 축하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 아무튼 너무 수고하셨고 저는 뭐 내일 또 이슈 체크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힘든 장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세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오늘 좀 미역국 잘 먹고 푹 쉬고 내일 또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